안녕하세요, 클자령입니다. 오늘은 클라이밍에 꼭 필요한 트레이닝 두 번째 코어 편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어 운동 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 펠빅 컨트롤인데요. 이건 이제 뒤에서 본 모습인데 단순히 이게 엉덩이를 앞으로 보내주는 게 아니고 골반을 동그랗게 말아준다는 느낌으로 몸 중심 부인 코어에 힘을 줘서 유지해주는 자세입니다. 자, 보시면 이게 옆에서 본 자세인데 이 자세를 처음 만들어낼 때 엉덩이를 이제 뒤로 쭉 빼고 허리를 앞으로 집어 넣은 상태에서 골반을 동그랗게 말아준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연습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정면에서 자세 만드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이는 게 이제 편안히 서 있을 때 모습이고, 지금 이 모습이 펠빅 컨트롤이 들어간 모습. 다시 풀었다가 지금 이 모습이 펠빅 컨트롤이 되어서 코어에 힘이 빡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동작은 거의 모든 코어 운동을 할 때 필수적인 핵심 동작이고요. 처음에는 거울을 보고 연습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로 해볼 자세는 데드버그라는 운동인데요. 이렇게 편안하게 누운 자세에서 발바닥을 지면에 대서 무릎을 구부려주고, 여기서 지금 보시면 바닥과 제 허리 사이에 공간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공간을 펠빅 컨트롤 포지션을 이용해서 허리를 바닥에 붙여주고 시작하는 겁니다. 만약에 펠빅 컨트롤 포지션 자세를 정확히 만들지 못하고 이 운동을 시작할 경우에는 이 운동은 코어 운동이 아닌 단순히 그냥 팔다리만 움직여주는 운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데드버그를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시작 자세는 기본적으로 무릎을 직각으로 만들어주고 팔을 곧게 편 자세가 시작 자세입니다. 여기서 양팔과 다리를 교차시켜서 내려주는 동작인데요. 왼팔과 오른쪽 다리가 같이 내려가고 오른팔과 왼쪽 다리가 같이 내려가는 동작이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동작을 구사할 때 펠빅 컨트롤 포지션이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머리의 위치는 저는 이제 머리를 들고도 해보고 바닥에 대고도 해봤는데, 머리를 들게 되면은 이제 승모근 쪽의 개입이 상당히 커져서 나중에 목이 좀 아픈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바닥에 머리를 대고 하는 편입니다. 개수는 한쪽당 10개씩 총 20번 해주시면 되고요. 세트는 4세트 정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트 간 휴식 시간은 저는 이제 30초를 하는 편인데, 30초가 휴식 시간이 너무 짧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분부터 시작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이제 호흡법인데, 숨을 너무 깊게 들이쉬고 내쉬면 몸 또한 편한 포지션이라는 것을 간주하여서 펠빅 컨트롤 포지션이 쉽게 풀려버리거나 아니면 몸이 자세가 흐트러지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호흡을 하되 저는 짧게 끊어서 내쉬는 호흡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유는 코어에 타이트하게 힘이 들어가 있는 자세를 흐트러짐 없이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만의 꿀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개수 한쪽당 10번씩 총 20번을 다 채우고 난 이후에 바로 휴식을 취해주는 게 아니고 다시 시작 지점으로 돌아와서 5초간 자세를 홀딩해서 유지시켜준 후에 그 이후에 휴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데드버그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두 번째로 배워볼 코어 운동은 버드독이라는 운동입니다. 버드독은 데드버그와 정반대의 자세에서 시작하는데요. 팔은 곧게 펴서 지면을 쭉 밀어주시고, 마찬가지로 펠빅 컨트롤 포지션을 이용해서 코어를 타이트하게 잡아준 후에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른팔에 왼쪽 다리를 곧게 폈다가 구부려주면서 무릎을 살짝 터치해주고, 다시 곧게 폈다가 무릎을 살짝 터치해주고, 요걸 반복하는 동작이에요. 항상 코어를 타이트하게 유지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 동작은 데드버그처럼 교차해서 시행하지 않고 한쪽 10번이 다 끝난 후에 반대쪽 10번을 채워주는 식으로 훈련하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코어를 타이트하게 해주는 자세를 유지를 하지 못하면 이 운동 또한 팔다리 뻗는 운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보시면은 코어부터 이렇게 타이트하게 만들어주고 시행하는 게 보이죠? 이 운동의 또 다른 장점은 코어에도 엄청 효과적이지만 신체 전반적인 밸런스에도 굉장히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처음 하시게 되면은 아마 중심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10개를 채운 후에 바로 휴식에 취하는 게 아니고 끝나는 지점에서 5초, 3초에서 5초간 홀딩을 해주고서 그 이후에 휴식을 취해주는 게 좋아요.
이번에는 위에서 본 버드독의 정확한 자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릎과 양손을 바닥에 대주고 팔은 지면에서 쭉 밀어주고 그 다음에 잘록하게 들어가 있는 이 허리 부분을 펠빅 컨트롤 포지션을 이용해서 코어를 타이트하게 딱 잡아준 이후에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손목이 뻣뻣하신 분들은 이 운동을 시행하기 전에 손목 스트레칭부터 충분히 해주고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호흡법은 마찬가지로 짧게 끊어서 뱉는 호흡법을 사용하고요. 깊고 편하게 호흡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아마 자세가 제대로 잘 안 잡혀 있거나 아니면 코어가 엄청 강력한 분이시거나 둘 중 하나일 거예요. 그렇게 한쪽 10번이 끝나고 이제 반대쪽으로 넘어가겠죠. 반대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자세를 제대로 다시 한번 잡아주고서 넘어가는 것 꼭 명심하시고요. 데드버그와 버드독 둘 다 10개까지 상당한 집중력과 그 다음에 코어 근력이 필요한데요. 만약에 10개가 잘 안된다고 하시면 억지로 개수를 10개를 채우기보단 자신의 코어와 집중력이 버텨주는 개수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버드독이란 운동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 운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운동은 할로우 바디 홀드라는 운동인데 줄여서 할로우라고 부르겠습니다. 할로우는 데드버그처럼 누워서 시작을 하고요. 무릎을 어느 정도 들어서 발바닥을 지면에 대고 코어를 타이트하게 만들어주는 펠빅 컨트롤 포지션을 잡아준 후에 몸을 살짝 바나나 모양으로 만들어서 버텨주는 동작입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머리와 어깨가 바닥에서 떨어져야 하고요. 팔과 다리가 지면에서 멀어져서 서로 가까워질수록 쉬운 난이도, 반대로 지면에 가까워질수록 어려운 난이도가 됩니다. 그 이유는 몸이 펴지면 펴질수록 타이트하게 잡고 있는 코어에 힘이 분산되기 때문이고요. 이렇게 어려운 난이도를 할수록 내 허리와 바닥이 잘 붙어 있는지 항상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목을 너무 몸 안쪽으로 집어넣게 되면 목에 상당한 부담이 가서 좋지 않고요. 얼굴은 항상 어깨의 위치와 동일선상에 놔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팔과 다리는 항상 곧게 펴 주셔야 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하는 방법은 30초 버티고 30초 휴식, 이렇게 4세트를 진행합니다. 이 할로우는 코어 힘이 빠지게 되면 생각보다 바닥에서 허리가 바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해서 다시 자세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난이도를 높여서 진행하는 것보다 처음에는 좀 더 자신이 20-30초간 컨트롤할 수 있는 곡선 모양의 자세를 만들어줘서 훈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휴식 시간은 이런 맨몸을 다루는 코어 운동에서는 최대 1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저는 평균적으로 30초 휴식으로 훈련을 하는데 컨디션이 좀 좋은 날은 20초 휴식을 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할로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마지막 운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운동은 여러분들이 이제 흔하게 들어보셨을 운동인데요. 바로 사이드 플랭크입니다. 사이드 플랭크는 앞에 세 운동들보다도 기본적으로 자세 잡기가 조금 수월한 편이에요. 자세는 허리의 위치를 바닥에서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지탱되고 있는 팔의 위치는 너무 안쪽을 지탱하면 균형 잡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너무 바깥쪽을 지탱하게 되면 어깨에 좀 부담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이드 플랭크를 처음 하실 때는 거울을 보고 자세를 잡아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 또한 사이드 플랭크 처음 할 때 거울을 보고 자세를 잡았고요. 반대팔의 위치는 이렇게 몸통에 붙여놔도 되고 아니면 하늘 위로 들어도 됩니다. 요거는 크게 별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좀 더 어려운 난이도로 하고 싶으시다면 한 발을 들어 올려서 한 발로만 지탱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면에 닿아 있는 발에 대해서는 이 지면에 닿아 있는 발이 복숭아 뼈까지 닿게 되면 더 쉬운 난이도가 되고요. 이것보다 좀 더 어렵게 하고 싶다면 발 날로 디뎌주시면 바깥쪽 정강이부터 시작해서
바깥쪽 허벅지, 바깥쪽 엉덩이까지 골고루 쭉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사이드 플랭크의 휴식은 한쪽이 하게 되면 반대쪽은 쉬기 때문에 별도의 휴식 없이 진행하고요. 이것 또한 4세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하는 4가지 코어 운동을 오늘 알아봤고요. 4가지 중에 운동의 순서도 영상과 동일하고, 보통 코어 운동은 이제 클라이밍 후에 마무리 운동으로들 많이 하실 텐데요. 저는 클라이밍 하는 날이 아닌 클라이밍 쉬는 날 코어 운동을 주로 합니다. 그러면 주 2회에서 3회 정도가 되겠고요. 그 외엔 폼롤러나 웨이트 혹은 달리기를 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